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여기는 망명방송입니다. 오늘 이 작은 스튜디오로 오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이 정치평론가 몇 사람이 난장 토론을 하고 있더군요. 그중 한 사람이 조국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을 두고 이게 무슨 큰 문제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표창장을 위조하고 스펙을 조작해 대학에 가고 어진원에 간 게 온 국가가 난리를 칠 일이냐, 그냥 한 개인의 사소한 일탈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도 특별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끌고, 그리고 정경심을 몇 번씩이나 불러대는 게 이 검찰이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논지였습니다. 조국 집 압수수색을 하는데 11시간이 걸린 것도 검찰 탓으로 돌리면서 일종의 망신주기, 먼지털이 수사라고 비난하더군요. 검찰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주장이 지난 주말 서초동 조국소 집회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피켓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절망했습니다. 민주주의보다 정말 이 인간이 어떻게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제가 그때 떠올린 건 킬링필드였습니다. 파리의 유학가 장폴 샤르트르에게서 실존주의라는 걸 배우고 안가 주망을 외치던 지식인들이 그때 주역이었죠. 문제는 샤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전체주의적 폭력을 옹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샤르트르부터 스탈린이나 체 게바라의 폭력을 옹호했죠. 스탈린은 아주 극찬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인간이 완성된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온 야심가들이 이러한 샤르트르의 실존주의를 배워서 마르크스주의와 융합해서 급진 좌파가 되었습니다. 레디컬 레프트가 된 겁니다. 그 중에는 1973년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져나오자 75년 4월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국가 차원의 사회공학, 소셜 엔지니어링, 이 프로그램에 나선 엘리트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khmer rouge입니다. 캄보디아 khmer rouge는 전원화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공포의 국가 개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앙카류라고 하는 핵심 8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명은 교사, 3사람은 대학 교수, 공무원, 경제학자였습니다. 전부 다 파리 유학파들이죠. 그들은 이른바 불가피한 폭력이라는 걸 행사를 해서 국민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인구가 10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을 학살한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khmer rouge를 얘기한 것은 소수의 이런 좌익 엘리트가 부리는 계획이란 이름의 사회공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조국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라고 공언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설마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운화 계획 같은 일이야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알게 모르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을 파괴를 하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틀과 그 틀을 유지하는 기둥들을 하나 둘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얘기하죠. 먼저 오늘 오후에 나온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2.4%라는 여론조사 뉴스입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는 게 32.4%, 잘못한다는 게 49.4%, 잘 모른다가 18.3%입니다. 부정 여론은 대구, 경북이 63%로 가장 높고 서울, 충청, 강원, 제주가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20대의 부정평가가 놀랍게도 35.8%로 긍정평가 26.5%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라도만 부정평가 20.9%, 그리고 긍정평가가 53.9%로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압도하는 것이 눈에 띄더군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런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1200명에게 유무선 전화로 면접조사한 것인데요. 응답률이 무려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8%라고 하는군요. 단적으로 민심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문 대통령의 득표율인 41%가 얼마 전 붕괴됐죠. 조국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독선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레임덕이 시작된 징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율조차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대한민국 정치판에 부는 조국 사태라는 이 엄청난 태풍의 눈에 들어있는 두 사람, 이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별한 뉴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사자 조국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안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그의 든든한 배경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솔직히 제가 보기엔 조국의 검찰개혁안은 뭐 의미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라고 했죠. 이 말씀은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급격하게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수출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만 살아있다, 이 얘기가 돈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가 예상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을 발표를 했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악화된 경제지표가 조금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보다는 대외 환경 탓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다가 세계적인 경기 하강이 그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지난 봄까지 세계 경제가 화랑이었을 때도 우리는 죽을 수 없죠. 미국이 3.2% 성장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엔 그저 아연할 따름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그 해결책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요, 어떨까요? 신성장 동력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처럼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주 52시간제로 R&D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면서 무슨 신성장 동력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보완과 규제 혁신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오늘 인터넷판 뉴스들도 재밌습니다. 이 조선일보 인터넷판 밤 10시 현재 조국의 영장 치기 시작하자 여당이 이젠 김명수 법원 개혁해야 한다면서 법원까지 압박한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조국 일가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뿐 아니라 법원 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해졌다고도 했습니다. 아침 조간은 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두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한 말에 방점을 찍었고, 동아일보는 그 말 끝에 나온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요즘 국회의원들이 1년 내도록 빌었던 국정감사 시즌이죠. 그래서 국정감사 뉴스가 연일 터져 나와야 하는데 국정감사조차도 상임위 갈 것 없이 연일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일요일 오후에 조국이 한가하게 미술관에 관람 것을 오면에 거의 한 면 가득히 보도를 했습니다. 일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에 허리수술 한다면서 들어누워버린 조국 동생 뉴스를 실었는데요. 검찰은 그런 조국의 동생을 오늘 부산까지 가서 강제 구인을 했고, 조국의 동생은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제 방송이 올라갈 시간쯤엔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동아일보 역시 조국 기사가 넘칩니다. 이 3위는
조국 오촌인 조범동의 공소장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어제 여야가 검찰청에 요구를 해서 받아낸 것이죠. 특히 조범동이 정경심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정경심 관련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커피의 자금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입니다.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남편이 민정수석이 돼서 이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는데 14억을 본인과 자녀 등 명의로 블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을 거부를 하고 펀드 투자를 위장해 주식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바탕으로 정경심이 코링커피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자, 어떻든 인터넷엔 조국 일가는 영장만 청구되고 검사만 부르면 병원에 들어누워 버린다는 비아냥 댓글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1면과 2면에 실린 원자력 안전위원회 뉴스입니다. 지난 9월 30일이죠.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닌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 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잘못 선정될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는 11일 예정대로 영구정지 심의를 강행하겠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국회 본회의 결의사항도 무시할 수 있다니까 말입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7천억 원을 들여서 설비 교체를 한 원전입니다. 당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10년 연장 운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명이 몇 년 남아있는 원전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이죠.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라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기 폐쇄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의도엔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전기값을 한참 올릴 거라는 말이 파다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부와 한전이 이면 합의를 했다는군요. 과연 탈원전 정책이 우리에게 끼친 마이너스는 얼마쯤 될까요? 저는 원전 건설 수출 못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한다고 우리 산야를 다 허물어버린 걸 정말 더 염려합니다. 그 산들을 다 회복하려면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